연문 시리즈. 오, 이게 도박인가요? 이거 도박 아닌 것 같은데? 이거는 그 영춘권에 관한 그 무술 영화 아니에요? 연문이라는 그 인물의 그쵸 일대기를 그린 그런 사실 중국은 그런 게 좀 되게 신비한 것 같아요. 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동양의 신비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? 중국에? 이런 무술도 있고 한국은 사실 이런 무술 느낌은 아니잖아요. 그쵸? 근데 중국은 왠지 진짜 무술도 막 있고 소림사 가면 막 다 날아다닐 것 같고 막 이렇지 않나요? 그쵸? 아 이런 게 너무 신기해. 한국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. 불국사 가면은 스님들 날아다니고 이런 이미지 아니잖아요, 한국은. 그쵸? 근데 중국은 왠지 소림사 가면 그 날아다니고 다들 막 장대 높이 뛰기 다 잘할 것 같고 막 이렇지 않나요? 아 혈자리 누르고. 아 맞아요. 이런 게 그 약간 그 동양 판타지의 그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? 아 중국이 아니고 그 약간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근데 대만 영화는 왜 망했죠? 옛날에 그 대만의 황금기가 있었잖아요. 그쵸? 그거를 되게 많이 유지했으면 지금은 동양의 신비로 대표되는 게 일본이잖아요. 근데 그 자리가 그 중국이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? 그쵸? 그럼 무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신비한데 같은 그 동양인인 이웃 나라인 한국에서 볼 때도 되게 신기하잖아요. 그 소림사에서 날아다니는 거. 근데 그 서양인들이 볼 때는 완전 그 판타지 그 자체 아니었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가 쇠퇴기를 맞았을까요? 좀 아쉬워요. 음. 아, 그 홍콩 반환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가? 어쨌든 한국에는 그런 거 없을까요? 한국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? 한국의 신비는 한글밖에 없나요?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? 요거밖에 없나? 사실 일본은 사무라이 같은 거, 그 서브컬처 같은 데서 약간 만들어진 이미지도 되게 강하잖아요. 그 신비하게 만든 거죠. 포장을 잘한 느낌인데, 그쵸? 중국도 포장을 잘한 걸까요? 소림사? 근데 문화라는 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. 한국도 뭔가를 포장을 잘했어야 돼. 그 옛날에 있었던 화랑 같은 거를 엄청 포장을 잘해서 막 영화로 만들고 막 했으면 우리나라도 동양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? 아닌가요? 우리나라는 활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. 활. 그쵸? 활 잘 쏘는 막 그런 민족으로 유명하죠. 그래서 그런 걸 그 영화로 만들거나 이런 걸 많이 써먹었어야 돼. 한국의 그 대표 이미지 같은 걸로.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활의 민족이라는 그런 신비함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? 아닌가? 그러니까요. 실제로 양궁도 잘 쏘고 하니까 이걸 마케팅을 했어야 돼. 왜 아무도 안 하죠? 예전에는 화랑을 소재로 한 영화 이런 거 몇 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다 폭망했죠. 근데 지금 이제 그 영화 산업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누가 이런 그런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. 그쵸? 활 쏘는 게 무조건 나와야 돼. 그 막 넷플릭스에서 퓨전 사극 같은 거 만들 때도 주인공이 막 활 쏘고 해야 돼. 그러면 이게 좀 되지 않을까요? 아닌가? 사실 이런 문화를 포장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한국은 그게 좀 아쉬워요.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요. 그 옛날 시대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일본 그 뭐 에도 시대, 뭐 그 춘추 전국 시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. 아닌가?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인가? 모르겠어. 아 여튼 그 옛날 시대 나오잖아요. 일본에서. 근데 실제 그 뭐 일본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다 빡빡머리잖아요. 그 약간 그 대머리 같은 이상한 머리. 근데 만화에선 그런 머리 안 하잖아요. 만화에서는 다 예쁜 머리 하고 나오죠. 그쵸? 그런 것처럼 그게 약간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? 완전 판타지처럼. 한국에서는 그 만화를 잘 만들지 않으니까 드라마로 만드니까 막 그런 조선시대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다 상투 틀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. 개성없게. 그쵸? 근데 우리나라도 만화를 만들어서 한복을 입고 있지만 머리는 막 풀어 헤치고 있고 막 이래야 돼. 아닌가요? 그래서 캐릭터성을 막 살려줘야 돼. 이래야 흥행할 수 있어. 아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그 우리가 귀멸의 칼날 보는데 주인공이 그 대머리 하고 있어. 그러면 뭐 누가 좋아해요. 그쵸? 그게 돼야 돼요. 그 캐릭터성을 살려주려면
고증에 집착하면 안 돼. 근데 우리나라는 드라마 같은 거 만들 때 그 고증에 집착하잖아요. 고증 안 지키면 막 욕하죠, 사람들이. 이게 문제야. 고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서브컬처가 되는 건데. 그렇지 않나요? 아, 선비의 나라라서 고증에 집착하나요? 이게 좀 아쉬워요. 근데 아무래도 그 매체의 차이도 있죠. 만화와 영화. 근데 영화도 요즘에는 그 옛날처럼 막 사극, 정통 사극 이런 게 아니라 퓨전 사극 같은 게 많이 나오죠. 옛날 배경이지만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막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상투 트는 거하고 여자들을 머리 비녀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른 시대를 많이 차용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은 조선 시대 말고 좀 먼 뭐 고려나 고구려나 삼국시대 같은 거 이런 거를 소재로 나왔던 이유가 약간 그런 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증 좀 안 지켜도 뭐 그쵸. 제일 판타지 그리기 쉬운 시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판타지하고 접목하면 약간 동양 판타지. 예전에 그런 작품 있지 않았나요? 그런 약간 고구려 시대 느낌 나는 그런 판타지 작품 이런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.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지? 그거 되게 그 폭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죠? 아니요. 아스달 연대기. 이거 아스달 연대기 이거 약간 판타지였잖아요. 이거는 그 고구려까지는 아닌가? 그냥 완전 판타지인가요? 뭐야 그게? 역시 제목도 몰라. 아스달 연대기. 제가 이걸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언니가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. 이거 왜 폭망했는지 모르겠다.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보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서 잠깐 봤어요. 근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작품이.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인기가 엄청 없었나 봐. 선덕대왕도 있어요. 우리나라도 약간 그 왕자의 게임처럼 판타지하게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우리나라의 활 쏘는 사람도 나오고 한국의 이미지를 활 쏘는 사람이 최강으로 막 해서 나와야 돼. 선덕대왕은 없는데요? 선덕여왕. 이것도 약간 판타지였나요? 이거는 그 사극에 가깝지 않았나요? 선덕여왕은? 드라마로 변경. 드라마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광개토 대왕도 좀 좀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? 고구려 시대를 잘 다루지 않는데 다뤘다고 해서 꿀잼이었다. 92부작. 예전에는 이런 게 너무 길었어요. 그래서 유입하기가 힘들었어. 예전에 바람의 나라도 있지 않았나요? 바람의 나라 드라마 있지 않았나요? 이거 게임 만화 원작인데 그 드라마가 된 바람의 나라 만화도 봤었는데 옛날에. 근데 이거는 완결도 안 됐잖아. 이런 IP를 잘 살릴 필요가 있어.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는 한국의 IP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한국도 한국의 신비를 알려야 하지 않을까. 사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의 한글 문자가 되게 신기하게 보인다면서요? 독특한 문자로 보인대요. 우리가 알아보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글도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한글 같은 그런 문자가 없죠. 받침 같은 거 조합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없잖아요.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문자가 없죠. 그래서 신기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글과 활, 막 이런 것들 한국의 문화를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만들어서 알려야 돼. 그렇지 않나요? 근데 사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문에 문화가 많이 말살됐죠.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. 그쵸? 중국이나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거예요.
문화가 말살됐다. 그래서 남아있는 게 많지 않죠. 그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.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냥 한국은 그냥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쵸? 한국의 그런 또 다른 이미지일 수도 있겠죠. 그냥 빌딩들이 가득한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신비를 알리지 못했어. 그쵸? 음. 아, 우리나라도 그 소림사처럼 날아다녔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. 중국인들은 진짜 중국인들에게 소림사는 어떤 느낌일까? 날아다니는 느낌일까? 소림사에 근데 진짜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었다면서요. 그쵸? 근데 어느 정도 판타지가 섞인 거겠지만, 그쵸?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장르를 개척한 거죠. 그 날아다니는 장르를. 그쵸? 요즘은 그냥 동네예요? 동네 운동? 음. 우리나라도 그래서 생각해보면 중국이라고 해서 소림사에서 진짜 날아다닌 건 아닐 텐데, 그런 거를 그 만들었잖아요. 그런 그 판타지를 창시했죠. 우리나라도 그 한국만의 판타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. 한국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? 한국 판타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.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의 판타지 하면 도깨비 아닌가요? 저는 사실 그 도깨비 같은 게 좀 귀여운 도깨비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근데 우리나라는 또 고증 지킨답시고 또 이상하게 만들잖아요. 그 도깨비 캐릭터 하나 만들면 그쵸?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죠. 뿔 달린 도깨비는 그 한국의 도깨비가 아니다. 이런 얘기 있죠. 그 뿔 달리고 못생긴 이런 도깨비는 한국의 도깨비가 아니고 일본의 오니가 한국화된 거라고 하죠. 한국의 정통 도깨비는 안 그렇대요. 그냥 사람같이 생겼다면서요. 그런 얘기도 있고.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. 생각해보면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머리 안 지키는 것처럼 한국에서 그거 안 지켜도 돼. 굳이 그 지켜야 하나요? 어쨌든 이렇게 그 중동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?